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은 콜라겐이 인체에 미치는 기적 같은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강의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종 병에 걸리고 또 암까지 걸리고 수술, 항암 치료, 그리고 1년 후 또다시 재발이 되고 이렇게 투병하면서 암 걸리게 되고 또다시 저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는 마라톤 풀코스까지 완주하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또 제가 각종 병을 고치고 또 재발된 말기암까지 고친 이 물질들이 무엇인가 해서 역으로 서적을 뒤져서 자료를 찾고 수많은 자료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수많은 의사분들과 과학자분들이 놓치고 지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암이 고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놓친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저의 5대 요법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완벽한 치료 방법으로 암은 물론이고 각종 부칠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인간이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을 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전도사의 사명을 다할 것이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아직 또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 좋아요 버튼은 저를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심한 수많은 병을 거친 환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2개의 밴드, 암극복 이야기와 박점수 사랑방 밴드를 관리해야 하고, 블로그와 카페까지도 관리해야 하고, 또 수많은 회원분들의 상담도 해드려야 하고, 또 간간히 책 집필도 해야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해드려야 하고, 좌우지간 일복이 터졌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혼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객기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잘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한간 미물에 불과한데, 그리고 다 늙은 70 노인네가 무슨 부귀영화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능력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고 병들은 우리끼리라도 서로가 도와가면서 제가 앞에서 끌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밀면서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내자는 취지입니다. 더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취지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치 돈을 위해서 사랑방 가입을 유도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 생각은 전혀 이해하지 않으시고 본인들의 이야기만 합니다. 아무튼 권력과 금력을 가진 그들의 자신들의 앞날을 전혀 보지도 못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들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라도 해보자는 의미로 박점수 사랑방을 개설했고, 코로나가 해결되면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 우리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삶다운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내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여러분들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암과 각종 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수많은 한우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해들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에 관심들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된 건강상식은 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 그중 하나인 콜라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들이나 의학계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라겐은 감기 예방, 독소 제거와 손발톱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주름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하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통증을 잡아주기도 하고 머리카락 관절에도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외에도 곰팡이균과 박테리아 같은 균에도 효과가 있어 이들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사망률 1위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망률 1위는 심혈관 질환의 병이지인데요. 사실상 암보다는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암은 뭐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니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만은 심혈관 관계 질환은 바로 그냥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동맥경화증이 인간뿐만 아니라 아주 위험한 병이죠. 그런데 이런 병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동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66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 다양한 포유동물과 인간을 포함한 여러 영장류를 비교했을 때 죽상동맥경화 질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죠. 개나 고양이, 코끼리 및 기타 하등 동물의 관상동맥에서 관찰되는 자연 발생한 병변에서는 지방 침착물이 미약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동물 일부에서는 질병이 있는 동맥에 지방질이 사실상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류에서는 동맥경화증 병변에 나타나는 지방질 침착물이 더 확연하고 인간에게서는 뚜렷한 죽상동맥경화 침착물이 발생합니다. 개나 고양이, 코끼리와 같은 하등 동물에 있는 전자 집단과 영장류와 인간이 포함된 후자 집단 사이의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포유동물 중 전자 집단은 매일 많은 양의 비타민C를 간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 영장류와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포유동물을 위한 간합성 효소 체계의 중요성과 죽상동맥경화증 발생에 있어서 비타민C의 관련성에 대한 또 하나의 연구조사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 발생에 대해 들쥐나 기니피그의 반응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대한 또 유사한 연구가 1962년에 행해졌는데 들쥐는 죽상동맥경화 질병에 저항력이 있지만 기니피그는 저항력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 들쥐는 간에서 비타민C를 생산하지만 기니피그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으로 비타민C를 간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인간이나 기니피그는 역시 비타민C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질 좋은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질환인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뇌출혈, 괴혈병 등의 병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암 환자들이 많은 겪는 부종치료에 있어서도 도외시되었던 비타민C의 다른 특성은 많은 양을 투여할 때 비타민C가 이뇨의 속성이 있다는 점이죠. 1953년 린드는 영국 황실의 의사죠. 린드는 괴혈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에 대해 사후 검사를 실시하다가 체내의 비정상적인 수분 보유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비타민C가 가진 이노제레스의 속성은 1936년, 1937년 비타민C 발견 직후부터 인정받았습니다. 1938년 에반스는 심부전증을 앓은 모든 환자에게 비타민C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심부전증에 비타민C를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1944년부터 1952년 사이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비타민C의 이노제레스의 유용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타민C는 이노제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비타민C와 MSM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콜라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용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각종 장기에도
건강에도 콜라겐이 깊숙이 관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나 뭐 간, 신장, 심장, 뭐 대장, 눈 등의 비롯한 모든 장기에 말입니다. 또한 콜라겐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좋게 만들어 산소가 세포막으로 잘 들어오도록 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천연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콜라겐의 다양한 역할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왼쪽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져 7시간에 걸쳐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폐기종으로 풍선 하나도 불 수 없을 정도로 폐활량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곤란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도저히 숨이 차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했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했습니다. 또한 간을 60% 제거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암을 다 고치고 난 후에 재작년이죠. 2년 전에 전국에 있는 뭐 7, 80명의 우리 동기생들이 전부 다 모여서 칠순잔치를 했어요. 합동으로 문경에서 1박 2일로 했는데 이날 암을 이겨내고 전국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조심스럽게 한두 잔씩 먹다 보니까 제가 이 술을 마시면 자제가 잘 안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뭐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오바를 했어요. 오바를 했는데 그 오바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뭐 양주, 뭐 폭탄주, 맥주, 소주, 막걸리 뭐 주는 대로 밤새도록 술을 마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친구들도 깜짝 놀래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자만감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술을 뭐 거의 매일 저녁 소주 한 병 아니면 막걸리 한 병 이런 식으로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툭 튀어나오고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은 아예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아주 또 특별한 날이 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한 잔씩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지금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저는 제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고영양의 비타민C, MSM 그리고 비타민C 주사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이 콜라겐의 역할을 사람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중요한 문제가 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사람들은 그냥 콜라겐 제품을 먹고 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서는 정상적인 콜라겐, 질종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은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정말해서 콜라겐이 만들어주는 것이 비타민C죠. 그리고 MSM인데 얘들은 열에 약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나 MSM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콜라겐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또 요즘 음식에는 과일이나 뭐 채소 이런 거 마찬가지죠. 2차 대전 이후에 화학 전쟁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는가 하면 NPK 비료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채소나 과일은 싱싱하게 아주 보기 좋게 열립니다. 이것으로 대량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농사지었던 그런 농산물이 아니라 질소, 인, 칼륨밖에 없어요.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C나 각종 미네랄은 거의가 뭐 부족한 상태의 채소나 과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또 거기서 농사지은 채소나 이 과일들이 또 동물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또 사육하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결핍되고 미네랄이 결핍된 동물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비타민C로 인한 콜라겐 합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음식물로 콜라겐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은, 요즘 콜라겐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TV에 들으면은 뭐, 매일 콜라겐 제품이죠. 뭐, 식물성 콜라겐, 동물성 콜라겐, 또 뭐, 의료성 콜라겐, 분자 콜라겐 하면서 온갖 콜라겐이 난무를 합니다. 그런 제품 중에서 콜라겐을 먹으면은 효과적이죠. 효과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콜라겐으로 해서 콜라겐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콜라겐 제품이 다 그대로 콜라겐으로 합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에서 10% 정도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인 질 좋은 콜라겐이 만들어져서는 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콜라겐 제품으로 콜라겐을 만드는 것도. 물론 음식보다는 훨씬 많은 콜라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콜라겐 제품을 복용하실 때, 실종 비타민C나 MSM을 같이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시면은 아마 실종 콜라겐이 콜라겐 제품만 먹는 것보다도 10배 이상이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비타민C와 MSM을 복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질좋은 콜라겐은 합성할 수가 있고, 우리가 먹는 각종 음식에서 비타민C가 콜라겐을 합성해 줍니다. 비타민C, MSM 없이는 콜라겐이 합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콜라겐 제품을 전혀 먹지 않고 음식을 비타민C하고 MSM으로만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물론 콜라겐 제품에다가 비타민C, MSM을 같이 복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이 콜라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에도 다 제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보가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박점수 사랑방 밴드나 암 극복 이야기 밴드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기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또 좋아요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